내부작과도 다를 바 없는 무책임한 발언이며 묵과할 수 없습니다. 만약 사실이라면 원전 게이트이고 제2의 내북 송금 사건입니다. 오늘 도움 말씀 주실 세 분이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김우석 국민대 행정대학원 개건 교수, 최영일 시사평론가, 그리고 장윤미 변호사 세 분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자, 산업부 공무원들이 2018년 5월 작성했던 북한 원전 건설 추진 방안, 이 문건에 대북 원전 지원과 관련한 구체적인 검토 계획 3가지가 적시돼 있던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잠깐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1안으로 언급된 내용이요. 북한의 신포지구에 원전을 건설해주는 방안 내용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 신포지구는 과거 캐도가 북한의 핵 발전소를 지어주려고 검토했었던 지역이기도 하죠. 두 번째 2안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DMZ에 건설하려는 안이 두 번째 안이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일각에서는 친환경기조에 배치되는 게 아니냐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내용이기도 하고요. 3안은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신한울이 완공될 경우에, 그러니까 우리 남측에 있는 신한울 원자력 발전소를 완공시킨 뒤에 거기서 생산되는 전력을 북한에 공급해주는, 전송해주는 방안이 세 번째 안으로 논의가 됐다. 또는 검토가 됐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도 탈원전 기조에 배치되는 게 아니냐라는 지적을 또 받고 있는데, 이게 모두 아이디어 차원이었다. 네. 아이디어 차원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이 내용이 구체적으로 나오면서 논란이 지금 많이 커지고 있죠. 예, 그러니까 이게 실무자선에서, 산업부 실무자선에서의 아이디어 차원이었다면, 자, 이게 하나의 이제 가정적 시나리오죠. 네. 먼 미래 언젠가 북한과 우리가 잘 경제협력을 해서, 북한은 전력이 부족한 걸 다 아니까 북한의 원전을 지어준다면 어디가 좋을까? 이라는 신포는 검토했던 곳이기 때문에 또 나올 수도 있어요. 네. 94년 YS 정부 때 클린턴 행정부에서 북한이 중수로를 동결하는 전제로 네. 경수로 2기를 지어주겠다. 네. 라고 미국이 약속하고 그 돈은 한국이 70% 내고 네. 일본 20% 내고 유럽이 10% 내라 그랬거든요. 네. 그때 검토하다가 결렬됐습니다. 네. 없어졌던 아니니까 고안이 살아날 수도 있고. 그런데 네네. 죄송합니다만 네네. 그때 당시는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지 않았을 때 네. 이야기고, 핵을 개발하고 지금은 있었습니다. 핵무기를 완전히 그렇죠. 완성해서 보유하고 있다라고 본인들도 주장하고 맞습니다. 있고, 미국에서도 확인하는 부분이 있고요. 네. 이런 상황에서는 이 캐도에서 추진했던 신포 원자력 발전소 건설 안과 지금의 안과는 좀 차이가 크지 않을까요? 상황이? 차이가 완전히 크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 미국의 승인 없이 우리가 독자적으로 네. 북한의 핵을 지어줄 수가 없습니다. 원전 그렇죠. 자체를 지어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 가지 가능성은 이제 외교 전문가들은, 자, 북한이 핵무기를 완전히 폐기하겠다라고 약속을 하면 그러면 이 원전을 지어줄 수 있는 거다. 네. 근데 다만 미국과 대한민국이 합의하는 전제하에. 그렇죠. 네, 근데 이제 그 조건도 지금 일단 청와대는 부인하는 거죠. 네. 우리 청와대 차원에서는 원전의 원자도 꺼내지도 검토하지도 않았고, 네. 실무자가 여러 가지 가능성의 아이디어를 나오던 중에 아까 말씀하신 3개의 네. 입지에 대한 검토도 했다는 건데요. 네. 지금 신한울 원전은 완공이 된다면 울진입니다. 네. 경북 울진에서 동해안을 타고 네. 전력을 이제 공급하는 방안까지도 검토했었다는 거죠. 네. 자, 그런데 이 내용에 대해서요, 여기 곳곳에서 문제 제기를 하자 일단 산업부가요, 진화에 나섰습니다. 어제 입장 발표했습니다. 확인해 보시죠. 산업부 각 부서별로 다양한 실무정책 아이디어를 검토한 바 있고, 북한 원전 관련 문서의 경우도 에너지 분야 협력 아이디어 차원에서 검토한 산업부 내부 자료로 확인되었습니다. 자, 휴일인 주말에 예고되지 않은 브리핑을 하는 경우는 흔치 않거든요. 그만큼 내용을 발표하는 것이 급했다, 급박하게 돌아갔다라고 느껴지는데, 일단은 산업부 해명의 내용을 정리하면 이겁니다. 한마디로 아이디어 차원이었다. 뭐 추진을 하거나 그런 게 아니고 아이디어 차원에서 내부적으로 그냥 만든 것이다. 이렇게만 얘기를 했는데, 글쎄요,
이거는 문제가 안 될까요? 아니 국민들이 아이디어 차원이라고 하면 그게 이해가 될 거라고 생각했는지 모르겠지만 네. 대체적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사실 우리나라 공무원들이 그렇게 선제적으로 하는 스타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게다가 많은 공무원들이 얘기하길 이 정도의 검토라고 하면은 실무자 차원에서 하는 건 불가능하다고 그래요. 네. 그런데 아이디어 차원 왜 이렇게 청와대에서 뭐 이렇게 과민한 반응을 하고 네. 격한 반응을 보이는 와중에 실무자들이 뭔가 거기에 서포트하는 뭔가를 해야겠죠.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했다고 보고요. 핵심은 왜 지원이냐잖아요. 네. 작성하는 거는 뭐 아이디어 차원이 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뭐 나중에 조사해 보면 알겠지만 국민들이 이해하는 거는 그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왜 지웠느냐라고 하는 설명이 빠졌어요. 그렇죠. 그러면 지운 것이라고 하는 건 원래 만든 거에 대한 하자가 있었다는 증거거든요. 네. 그러면 지운 이유를 국민들에게 속 시원하게 설명하지 못한 채 아이디어 차원이라고 하는 거는 정말 면피용이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그런데 이 산업부의 해명 가운데요, 변호사님. 네. 정부의 공식 입장이 아니다. 아이디어 차원이었다. 그냥 검토 단계였다. 이렇게 해명을 했거든요. 그렇다면 시청자분들께서도 이 점이 좀 궁금할 겁니다. 정부의 공식 입장이 아니다라는 해명에서 그럼 산자부는 정부 부처가 아닐까? 그리고 두 번째, 검토만 했다면 특별히 문제되는 게 아닐까? 아까 최영일 평론가께서 그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지금은 NPT도 탈퇴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 원전을 미국과 협의 없이 지어주는 것 자체도 문제가 될 수 있다.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다 지적을 해주셨는데 검토는 괜찮습니까? 사실 아이디어 차원이라고 이야기할 때 이게 어느 정도의 무게감을 갖고 검토가 됐는지 그 여부가 판단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판단을 할 수 있는 그 근거, 아까 최 평론가님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로 원전이 북한에 가동이 되기 위해서는 북한이 이미 탈퇴한 NPT에 다시 재가입을 해야 된다는 그렇죠. 전제 조건이 성취돼야 됩니다. 이게 남한 정부의 어떤 의지와는 무관하게 아하. 이게 어떤 구체적인 정세 속에서 돌아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이디어 차원이 아니라 정말 어떤 무게감을 갖고 이 이슈화할 수 있는 그런 의제인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물음표가 쳐지는 부분이 있고 네. 또 IAEA 다시 회원국이 돼서 또 핵사찰을 받아야 되는 북한이 그런 선택을 해야 된다는 전제가 있고 미국 의회가 승인을 해야 되는데 이걸 남한 정부가 단순히 아이디어 차원이 아니라면 어느 단계까지 사실 검토할 수 있는 의제일 것인가 그렇기 때문에 산자부의 아이디어 차원에 불과했다라는 그런 해명이 아주 근거 없다고 보여지진 않고 네. 다만 이게 폐기된 이번에 공소장에서 범죄 일람표에 폐기된 문서 중에 하나로 언론에 알려지게 된 것입니다. 네. 그렇다면 이 문서를 왜 폐기했을 것인가와 관련해서는 이게 일괄적으로 이 산자부 공무원이 야간에 지금 뭐 방실에 침입해서 침입죄로까지 기소된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 상황에서 일괄적으로 지우다가 그 문서가 들어갔다고 보는 편이 어떻게 보면 또 합리적인 해석인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만약에 의도적으로 이 문건만 폐기했다면 또 논란이 다른 지점으로 갈 수 아하. 있겠지만 예, 그런 부분은 좀 없지 않나라고 판단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장 변호사님께서는 또 그런 부분을 지적을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콕 집어서 지금 북한 원전 추진 관련 문건들만 골라서 지웠을 수도 있지만 또 다른 가능성은 다른 관련 문건을 지우다가 한꺼번에 딸려서 지워졌을 가능성도 물론 그런 가능성도 충분히 있을 수 있죠. 그런데 지금 알려진 이 세 가지 안, 북한의 원전을 건설해주는 세 가지 안들 가운데 이 내용이 비판을 받고 지적을 받는 또 핵심 이유가 있습니다. DMZ에 건설할 경우 환경에 심각한 문제가 초래될 수 있다. 그리고 또 우리 울진에 있는 발전소에서 전기를 쏘아지는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대통령의 과거 이 발언 때문입니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는 원전이 안전하지도 않고 저렴하지도 않으며 친환경적이지도 않다는 사실을 분명히 보여주었습니다. 원전 중심의 발전 정책을 폐기하고 탈핵 시대로 가겠습니다. 대통령께서 과거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원전은 친환경적이지도 않고 안전하지도 않다.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이번에 DMZ에 추진하는 안, 물론 검토하고 아이디어 차원이었다고는 하지만 대통령이 이미 저렇게 얘기한 내용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검토됐다? 이 부분이 지적받는 부분이고요. 또 한 가지, 지금 문재인 정부는 탈원전을 선언했습니다. 그런데 이 울진에 있는 발전소의 경우에는 짓던 것을 포기하고 매몰 비용 수천억 원을
포기하면서까지 안 짓기로 했습니다. 탈원전을 선언했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다시 완공해서 북한의 전기를 공급하기 위한 안으로 그걸 다시 또 짓는다? 이게 탈원전과 또 배치되는 거 아니냐? 맞습니다. 앞뒤가 안 맞다. 이 부분이 지적이거든요. 네, 지금 그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안전, 비용, 환경에 대해서 강조를 하시면서 탈원전을 추진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산자부 공무원이 좀 더 해야 한다라고 얘기하니까 장관이 뭐 격한 말까지 써가면서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한쪽에서는 죽을래 이렇게 하고 한쪽에서는 아이디어 차원에서 북에 이렇게 그 하는 아이디어 차원에서 이런 걸 하고 이거는 같은 그 조직에서 이게 너무 언밸런스 하잖아요. 이 자체도 이율 배반일 뿐만 아니라 이런 것을 북한에서 거부하지 않았다. 네. 환영하고 또 그걸 활용해가지고 뭐 핵발전에 대해서 인민들한테 그들이 말하는 인민들한테 선전하는 효과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는 네. 결국 대통령이 얘기했던 이런 것들이 다 의미 없다라고 하는 걸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탈원전 정책에 대한 신뢰도가 굉장히 떨어진다. 이건 안보뿐만 아니라 탈원전 정책에 대한 신뢰의 문제가 같이 걸려있기 때문에 네. 이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그런 면에서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USB를 공개해야죠. 네. 그래가지고 그 실체를 보고 탈원전 정책과 그것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어떤 관계가 있는지 이걸 국민들한테 설명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네, 조금 전에 말씀하신 부분 중에 우리의 이 안과 제안에 대해서 북한이 거절하지 않았다. 이 부분은 확인되지 않은 네네, 부분이기 맞습니다. 때문에 그 부분은 제가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안이 작성된 이 세 가지 안이 작성된 문건의 시기입니다. 네. 이 시기가요. 1차 남북 정상회담이 이루어지고 2차 남북 정상회담이 있기 전 그 사이에 작성된 것으로 지금 확인이 되고 있는데 사실은요. 이 북한 김정은 이 위원장이 당시 위원장이 그러니까 남북 정상회담 이후 이런 언급을 2번 연속했습니다. 보시죠. 나라의 전력 문제를 풀기 위한 사업을 전 국가적인 사업으로 들어주고 조수력과 풍력, 원자력 발전 능력을 전망성 있게 조성해 나가며 수력과 조수력, 원자력을 비롯한 전망성 있는 에너지 자원을 적극적으로 개발하여 더 많은 발전 능력을 조성하여야 합니다. 자, 그러니까 2018년도 남북 정상회담, 1차 정상회담이 있던 이듬해 신년사에서 북한 김정은이 직접 원자력 발전소에 대한 언급을 했고요. 네. 그리고 같은 해에 몇 개월 후에 또다시 또 같은 내용을 언급을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러면 원자력 발전소에 관심을 많이 갖는 게 아니냐. 근데 나중에 결과론적으로 확인해 보니까 미국과의 회담이 어그러진 이후로는 발전소 얘기가 거의 맞아요.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대로고 조금 더 거슬러 올라가 보면 네. 2016년에도 원자력에 대해서 우리가 매진해야 한다는 얘기를 해요. 네. 근데 2016년은 북미 관계가 최악일 때예요. 네. 이때 미사일 도발도 하고 핵 그다음에 개발도 하고 그리고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totally destroy라고 얘기할 때예요. 2017년까지는 분위기가 안 그렇죠. 좋죠. 2018년에 급반전이 되니까.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트럼프 정권 등장 전후 그리고 이제 공교롭게도 1차, 2차 남북 정상회담 사이 해서 이 문건이 만들어지던 시기가 네. 이 김정은 위원장이 원자력을 많이 강조하던 때예요. 그래서 네. 역해석도 가능해요. 왜냐하면 북한이 원자력에 관심이 많구나. 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비핵화를 전제로 네. 원전, 전력을 공급해주는 대가로 뭔가 북한과 딜을 할 수도 있겠구나라고 아마 저는 그때 워낙 급물살을 2018년에 타다 보니까 네. 산자부의 공무원이 아까 김 교수님 말씀처럼 우리나라 공무원들이 선제적으로 뭘 잘 안 하는데 네. 저 때는 이제 북한 관련 이슈가 막 떨어질 거라는 가정하에 네. 옛날에 폐기됐던 자료, 새로 가능한 아이디어 이런 것들을 아마 자료화했을 가능성은 충분히 있어 보인다. 이런 추정도 가능해 보입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들으면 산자부의 입장도 충분히 이해가 되는 부분도 네. 있지만 이 모든 이야기를 뒤집는 조건은 하나가 있죠. 북한은 이미 핵 확산 금지 조약 NPT를 탈퇴했기 탈퇴했고. 때문에 네. 우리 정부 단독으로 북한과 핵발전소를 짓느냐 마느냐의 협의 자체가 지금 안 되죠. 외교적인 문제가 될 수 있는 심각한 상황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